자, 두 번째 거. 분산과 표준 편차 직접 구해봅시다. 맥박수와 편차를 나타냈을 때 1분당 맥박수와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이제 나의 삶의 낙이 끝났어. 드라마 보니 너희?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보니?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2명밖에 없니? 그거 보는 낙으로 주말을 치는 거야. 그게 끝나버렸어 이제. 내 삶이 끝났어 이제. 맥박을 보니 생각나네. 맥박의 수의 편차가 이렇대.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편차는 다 더해보면 0 나온다. 다 더하면 0 나온다. 그럼 편차의 총합은 4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다 더해보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지. 그럼 x 플러스 2가 얼마야? 0이야. 그러므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즉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분산 구해보자. 분산은 4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1의 제곱, 4니까 분산은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해보면 여기선 16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를 6명이니까 6으로 나눠야겠지. 그럼 얘네들 다 합해보면 얼마야? 놀랍게도 30 나오지. 그치? 그럼 편차의 제곱에 총합이 30이니까 평균 내보면 5 나온다. 즉 분산이 5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루트 5가 된다. 즉 대략적으로 얘네들 차이가 루트 5 정도 난다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런 의미야. 표준 편차라는 게. 알아왔어. 편차. 데비에이션이었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별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데비에이션. 어디 가서 자랑질해. 자, 다음으로 갈게. 자, 분산이 5고 평균이 9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라. 결국 그냥 평균과 분산식 표현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 자, 평균 어떻게 되니?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을 5로 나누면 9라는 뜻이지 지금. 그럼 얘 x 더하기 y 더하기 27이 얼마야? 9, 5, 45야.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야? 18이야. 평균에 대한 정보 가지고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분산은 평균이 지금 9니까 얘네들 편차 먼저 살포시 구해주면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랑 무슨 소리야? x 마이너스 9랑 0이랑 y 마이너스 9랑 2지. 편차야 얘네가. 편차가 이렇기 때문에 분산은 개수는 5개고 마이너스 2의 제곱 4, x 마이너스 9의 제곱, 그리고 0의 제곱은 0, y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4지. 근데 얘 이 값이 얼마야? 5야. 분산이 5를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그럼 이제 이관점으로 보자. 양변에 5 곱하면은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은 25에다가 8 넘겨서 17이라고 바로 쓸 수 있지. 근데 굉장히 놀랍지. 왜? 우린 곱셈 공식 마스터잖아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니까 마이너스 18에 x 더하기 y. 그리고 9, 9, 81이 몇 개? 2개인 게 17이야. 그러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18에 x 더하기 y에서 81 2개 162와 넘기고 그 다음에 17 더한 것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지. 근데 x 더하기 y가 얼마랬어? 18이래. 18의 제곱은 어렵지 않게 324인 걸 알잖아. 우리가 324에서 162를 빼고 17을 더해주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179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가도 되겠니? 너무 계산 더럽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이야.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낫잖아. 도형에다가 막 갑자기 이거 보조선 긋고 하는 문제들보다 낫지. 그치? 결국 분산의 의미와 표준편차의 의미를 찾아라. 오케이. 4. 얘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 보통. 예를 들어 우리 반의 중간평가 성적과 우리 옆반의 중간평가 성적을 비교하기 위해 내가 평균과 표편을 구했어. 요새 엑셀은 잘 돼 있어서 별량 넣으면 바로 표준편차 나오거든. 함수로. 그런 시대야. 그랬을 때 A, B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 있을 때 옳은 거 찾는 거야. 기억.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크다. 분산은 표편의 제곱이니까 99, 81과 77의 49겠네. 따라서 A반이 B반보다 크지. 맞아, 기억. 니은 B반이 A반의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 왜? 평균이 더 높아서. 그래서 맞아. 디귿. A반의 성적이 B반보다 더 고르다. 고르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고르다의 의미. 고르다의 의미는 고르다는 표준 편차가 더 작다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고르다는. 즉 고만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키가 더 고만고만해요. 키가 더 고르다랑 똑같은 말이야. 키가 비슷하게 모여있으면 고만고만하다 생각을 하잖아. 마찬가지 여기서도 고르다 하면 더 고만고만하게 모여있어요. 그게 더 고르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얘는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멀리 흩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므로 얘는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A반의 표편이 줄여서 쓸게 나는 표편이 B반의 표편보다 크니까 더 흩어져 있는 거죠. A반이. 그래서 탈락. 리을.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평균에 더 가까이 모여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표준 편차가 작다겠지.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상황에서만 이런 게 쓰여.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게 그게 뭔 말이야? 그치? 작다 크다는 기준이 없잖아. 굉장히 수학에서 싫어하겠지.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상이 있는 두 대상의 비교를 할 때에만 이런 식으로 더 작다와 같은 표현이 쓰여. 그래서 리을은 맞지. B반의 성적이 더 표편이 더 작으니까 얘도. 그래서 정답 기억 리을 리을 되겠다. 끝.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음
5 갈게. 자, 남학생, 여학생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냈을 때 전체 수학 성적의 표준분차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결국 얘는 편차의 총합 알면 돼. 근데 봐봐. 얘 이런 점을 생각해주자. 이런 점을 생각해줘. 얘는 무조건 평균 같은 애들밖에 못 내거든. 평균이 같지 않으면은 못 구하니까. 근데 확실한 건 평균이 85니까 어차피 다 85에서 뺀 것들이지. 그럼 전체의 평균도 85지. 자, 전체 평균도 85고 그럼 다 85에서 뺀 거니까 전체 별량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어떻게? 지금 남학생이 8명인데 분산이 6이라는 것은 8이라는 것은 뭔 말이야? 8명인데 분산이 6이면 남학생 편차의 제곱 총합은 48이지. 6, 8에 48. 분산 곱하기 학생 수가 편차 제곱 총합인 거잖아. 왜? 분산도 일종의 평균이니까. 플러스 여학생 입장에서는 여학생은 분산이 11이고 12명이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은 여학생 것은 11 곱하기 10이지. 그치? 그럼 평균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편차의 제곱의 총합 역시 똑같겠네. 그치? 얘네 둘의 합이 전체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지.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그럼 그 값은 48 더하기 12의 11배 하면은 132. 둘 더해주면 180이지. 따라서 전체의 분산은 토탈은 8명 더하기 12명이지. 12분의 180 해서 무슨 소리야. 20분의 180 해서 9가 나온다. 따라서 표편은 얼마겠어? 루트 9 해서 3 나온다.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 평균이 다른 문제는 못 구해, 이거는. 다 그 별량에서 85를 빼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동일하겠지. 평균이 동일하게 돼서 두 집단을 합쳐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마지막. 이건 아니야. 하나 더 있지, 우리 뒤에. 걔는 진짜 쉬워. 숫자가 없어. 수학인데. 자, 세 개의 별량에 대한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4일 때 A-, A-, B-, C-2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물론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 내도 똑같이 평균 나오고 또 분산 또 구할 수 있고 분산 또 나오니까 또 표편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다 2를 뺀 거잖아. 속는 셈 치고 그냥 계산해봐도 어때? C-2 다 더한 다음에 3개니까 3으로 나눠도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가 3개니까 마이너스 2로 나가겠지. 그럼 앞에 파트의 의미가 뭐겠어? A, B, C의 평균이니까 8이지. 8 빼기 2. 아, 그대로 2 뺀 거 그대로 가네요. 2 뺀 게 그대로 가네요. 그치? 예, 6. 분산은 사실 뺀 거로는 영향 안 준댔어. 뺀 거로는 영향을 안 준댔어. 어차피 빼도 편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 보여주면 평균이 여전히 6이잖아. 여기서도 얘는 평균 6이잖아. A 빼기 2에서 6을 뺀 거와 B 빼기 2에서 6을 뺀 것, C 빼기 2에서 6을 뺀 것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그리고 그것을 개수로 나누면 이것의 의미는 3분의 a-8의 제곱 더하기 b-8의 제곱 더하기 c-8의 제곱인데 a, b, c에 대한 평균이 8이니까 결국 a, b, c에 대한 분산과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지? a, b, c가 평균이 8이니까. 그래서 얘도 분산이 14 그대로 나온다. 따라서 평균은 6이고 분산은 14가 된다. 한글로 써줄게. 오케이. 넘어갈게. 자, 뒤에 공학도구 있는데 한번 읽어봐 그냥. 보통 학교 수업에서는 이런 거 동그라미 같은 거 많이 쓰거든. 통계라는 나갈 때. 편차는 뭐라고? 편차는 뭐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다. 분산은 뭐다? 누구의 평균? 누구들의 평균이야? 분산은? 들의 평균이다. 표편은? 표준 편차는? 뭐다? 루트? 그렇지.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끝나는 거야, 여기는. 그리고 별량에 상수를 더했을 때는 누가 영향 안 받는다? 두 글자? 비읍시읒. 분산, 비읍시읒 분산. 그리고 A배 했을 때 분산은 몇 배 되어 나온다?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배 되어 나온다. 알 수 있겠지? 이 정도의 이지한 수준만 물어봅니다. 중3 때는. 겨우 중학생들에게 통계 뭐 이런 거밖에 못 물어보지. 그치? 고등학교 통계는 더 많은 걸 배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단원을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상관관계로 가자. 얘는 일단 첫 번째 산점도가 무엇인지 배울 건데, 산점도는 두 별량의 xy를 좌표로 찍은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그래프를 x와 y의 산점도란다. 즉, 점 찍었어요. x, y 좌표로 나타내서 별량에 대해서. 두 별량 xy의 순서상 x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 그게 산점도야. 예를 들어 내가 너희들의 DT 점수의 평균과 중평 점수를 각각 x좌표, y좌표로 나타내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도 산점도야. 그것도. 또는 너희들의 하루 핸드폰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을 x좌표, y좌표로 나타내서 찍어 보아도 그것도 산점도야. 핸드폰을 많이 쓸수록 수면 시간이 적어지겠지, 당연히. 이런 거 해, 학교에서. 이런 거 해. 산점도 단원 나갈 때.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이런 거 해. 얼마나 행복해. 수학 같지 않잖아. 심지어 이거 이때 해. 한 1월 이럴 때, 날씨 추워질 때. 이제 중학교 빠이빠이 할 때. 고등학교 어디 가지? 원서집 만지작 거릴 때. 영도군 가기 싫은데 이럴 때. 동우도 가기 싫은. 근데 이제 동원동 합쳤잖아. 낭만이 없어. 원래 동원동 썰 풀 시간이 없겠다. 재밌는 썰이 있는데.
끝나고 쓰는 게. 진도 다 나가면. 자, 그럼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자, 상관관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XY로 산정도로 찍어 보았을 때 양의 상관관계 뭐야 왜 이래? 여기 찍혀 있는데 왜 이래? 됐다.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양의 상관관계는 두별량 xy에 대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대체로 증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 두 별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적어. 그래서 요거 하나 그려놔. 즉 x가 증가함에 따라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y의 값이 증가하네요. 이런 경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두별량 xy에 대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두별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x가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감소하네요. 핸드폰을 많이 쓸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얘도 그래프 하나 그려놔. 다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그림만 그려놓으면 돼. 이런 경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왜 상관관계가 없냐?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분포되어 있다, 길다, 그 다음에 위로 길다. 이런 경우에는 x와 y의 스케일이라고 하지 우리가 범위. 그 범위를 더 확대시키냐 감소시키냐에 따라 얘네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어. 즉 뭐냐? x, y를 범위를 주어진 거를 더 늘려보면은 더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길어지겠지.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겠지. 더 x를 좁혀보면 이렇게 길어지지. 오른쪽 그림 같이. x를 좁혀보면은 더 작게 그려보면 즉 더 촘촘하게 그리면 x좌표를 반대로 y도 주어져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 범위를 하나하나씩의 단위를 더 줄여서 작게 좁혀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좁게 나오겠지. 이렇게 좁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얘를 양쪽으로 다 x의 단위, y의 단위를 다 확장시키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경우에는 뚜렷하게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대체적으로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지. 대체적으로 증가하니, 대체적으로 감소하니 그거에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개념은 이게 끝이야. 자, 넘어갈게. 여기가 솔직히 3하 중에서 제일 날먹인 단원이야. 날먹이야, 여기. 상관관계 틀려오지 마, 랩트 때. 어렵게도 못 내, 여기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여기. 여기 태우 나오네, 책에. 태우대 반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학습 시간 조사. 그렇지, 이런 거 나오잖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습 시간이 줄어들겠지. 대체적으로.
이거 찍어보면 돼. 그렇지. 머리 둘레와 IQ 이런 거 나오잖아. 얼마나 흥미로워. 머리 둘레가 근데 머리 클수록 IQ 좋다. 원래. 이거 유명해. 비수학적이긴 한데. 근데 사실 뇌피셜이야. 카더라. 하는 게 없겠지 이런 애들. 자 그러면은 1번 보자. 솔직히 여기 단원 눈만 있으면 풀어. 상관관계가 있는 애들은 대체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거나 대체로 감소하는 애들을 띠는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밖에 없지. 얘 뭐야? 양이야 음이야 1번. 양. 2번은 음이야 양이야. 3번은 양이야 음이야. 없다. 4번도 없다. 5번도 없지. 증가 또는 감소를 보이면 약간 1차 함수스러운 형태에 가까울 때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는. 대체적으로 증가, 대체적으로 감소이기 때문에. 그럼 정답 1, 2번 끝. 해피하지. 넘어갈게. (2번) 자, 상관관계가 산점도가 대체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 자체. 즉 그림만 보면 이게 무슨 상관관계니? 힌트. 이음. 양이야 음이야. 음의 상관관계네. 이런 걸 찾재. 자, 몸무게와 키. 근데 관련이 있지? 몸무게와 키? 양의 상관관계. 몸무게가 클수록 키가 크대. 그런가? 그렇대. 하나의 우리 커먼 센스로 가져가자. 커먼 센스. 상식이지. 이 정도는 커먼 센스로 가져가자 우리. 이게 양의 상관관계야. 2번.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상관관계? 없지. 뭔 상관이야. 그치? 산의 높이와 기온. 이거 지구과학 2 배우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기온이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서 산 높이가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서 기온이 얼마나 내려가는가. 이런 거. 어떠니? 높아질수록 낮아지지. 그치? 이런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 막 복사열 이런 거 해가지고 지면으로 가까울수록 복사열 때문에 뜨겁고 올라갈수록 멀어지니까 시원해지고. 다들 중학교 안 다니니? 아 중3 때 배우나 그거? 머지않아 배우게 될 거야. 얘는 음의 상관관계지. 정답은 3번이겠지. 4번.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상관관계 없지. 상관관계 없지. 자, 5번. 여름철 나왔다.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겠지. 양의 상관관계. 그래서 정답 3번. 계속 이런 것만 풀었으면 좋겠지.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아니네. 4번까지 있지. 자,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해도 돼.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x가 증가할 때 따라 y가 증가하는 꼴이잖아. 즉 용돈이 많을수록 지출액이 많아져요. 그럼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은
용돈은 적은데 개만 있어요. 이런 찾으란 거지. 누가 그렇겠니? 여기서는 지출액이 많은 애 중에 용돈에 비하여니까 E가 되겠지. 용돈은 적게 받는 편인데 지출액은 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E 어렵지 않지. 이건 눈으로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적은 편이면 누구겠어? B. 용돈은 그래도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데 지출액은 요 정도면 적은 편이잖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요 정도는. 대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보통 그 기준을 y는 x를 그려보면 돼. y는 x를 그려서 판단해보면 돼. y는 x라는 게 용돈과 지출액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잖아.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y는 x를 통해서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x에 비하여 y가 크네. 아래에 있으면 x에 비해서 y가 작네.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 다음 넘어갈게. 그럼 얘도 1차 성적보다 2차 성적이 떨어진 거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y는 x를 비교했을 때 그려서 비교해보면 y는 x보다 밑에 있으면 2차 성적이 더 낮아요. y는 x보다 위에 있으면 y가 더 큰 거니까 2차 성적 더 잘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갈게. 4. 자, 책을 6권 이상 읽은 애들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수. 눈만 있으면 풀겠지. 왜? 6권이 어디야? 여기야. 6권 이상이면 얘부터 70점 이상이면은 y는 어디야? 여기야. 6 이상이면서 70 이상이면 여기 보면 되지. 몇 개야? 너무 많이 칠했다. 하나, 둘, 셋, 넷. 경계까지 포함이지 이상이니까 7명이네. 그리고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얘는 자, 지울게. 8권 이상 읽은 애들은 몇 명이야? 얘네 6명이지. 그럼 얘네들은 점수가 각각 70점, 80점, 80점, 90점, 90점이니까 5명이니까 평균이 얼마겠어? 160에 180 더하면 340, 340에다가 70 더하니까 410, 410을 5로 나누면 82겠네. 이거까지 적어두자. 좀 겸손하게. 그래서 평균은 82점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주의해야 되는 점. 표준 편차에는 단위가 있으면 써야 된다. 단위 붙여줘야 돼요. 표준 편차. 그거 안 외우면 틀려요. 학교에서, 시험에서. 알겠지? 교과서에 있는 거라 그래. 교과서에 있는 거라. 자, 박수. 드디어 지금 다 끝났어. 통계는 그렇게까지 사실 분산 표준 편차 빼면은 어려울 거 없어. 분산 표준 편차 빼면. 걔네들은 어려운 게 뭐냐? 계산 실수하는 나 자신을 이겨야 된다 밖에 없어. 그 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3학년.
알겠지? 이제 풀이 한 5분 남았네 이제. GT 성적을 한번 볼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과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뒤집는데 나뉘어지고 있어. 한번 오늘 성적을 평균과 수준편차로 나타내볼까 한번. 최빈값은 몇 점이지? 최빈값은 놀랍게도 100점이 최빈값이야. 3명. 말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점수들이 배치되어 있어. 그래도 다행히 빵점은 없어. 자, GT를 먼저 할까? GT를 먼저 하자. 자, 나눠줄게. 다연, 지원, 지우, 재영. 그럼 윤상이랑 가위가위보에서 싸우지. 윤성, 세은, 나랑, 예리, 왜 또 뭐 했는데? 여기 이분을 그치, 맘대로 구하면 안 돼. 신나서 H를 구하면 안 돼. 너무 좋았다. 잠시 정리해보고 있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거야. 이러면 빨리 있잖아. 근데 20점이 되는 거.
앞에 거 다. 이거 찍고 여기 다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찍은 거 앞에 거 그냥 빨간 거. 아니 뭐 어차피 있어. 이거 이렇게 좀 해서 풀리고. 같이 넘기는데. 나 여기 부재도 하고 그거 한다. 그래. 여기 너무 편하게. 내가 많이 평화롭지. 어디가 평화롭다? 뒤에 얘는 평화로운데. 평화로워. 전쟁과 민사와 원래 그래. 근데 내용 자체는 적지 다른 흥미한 과정보다. 그렇지. 이하보다 적잖아. 3화. 얘기했잖아 내가. 내용 자체는 적다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 앞에 내용들이 이제 다 쓰이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역시 중학교 내용 다 쓰여. 닮음 다 쓰고 도형 문제 나오고 닮음 나오고 기본 도형 문제가 없어 사실. 고등학교 수학부터 다 적폐평면 위에서 표현해. 자 이제 대수적으로 표현해. 자 됐어. 숙제는 알다시피 책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요? 너무 하시네. 끝까지요? 왜 내용 다 했잖아 우리. 얘기 안 한 거 없잖아. 물리적인 양이. 감안을 할게 영복은. 영복은 감안을 할게 내가. 목요일까지만 감안해줘요. 얘는 내일 당장 수련회 가. 어쩔 수가 없어. 수련회 가서 문제 풀어 이러면 나 진짜 봐주세요. 왜? 저도 능실 중인데 저도 봐주세요. 능실 뭐 하는데? 수업해야 돼. 뭐야? 책 16장. 근데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목요일까지 해온 거 아니야? 토요일까지 해온 거 이거. 토요일까지 해온 거 이거. 목요일에 랩텐데. 그럼 영국도 그러면 그러니까 영복도 토요일까지 해온 거. 그치. 영복은 토요일까지니까 다 해야 돼.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나도 깜빡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목요일에 우리 랩테라 따로 책 검사 같은 거 안 하거든. 출석도 내가 안 불러. 거기 감독 선생님이 불러. 그러니까 148쪽까지가 숙제야. 그래서 영복은 수련회 때 잘 놀고 금요일에 와서 열심히 하자.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줄게. 3일 갇혀있잖아. 거기 산에서. 가서 뭐하니? 짚라인? 아직도 짚라인 타니? 장기자랑 이런 거 하잖아. 장기자랑 나간 사람 없지 여기. 노래 부르는 사람 없지. 춤추거나. 네, 그런 거 나가야 또 인싸의 상징인데. 풀테이프 아니고 화이트야. 자, 제풀이 잘 해온 사람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고 아직 좀 감이 안 잡혔던 사람들은 좀 많이 찔렸을 거고 차근차근히 설명하겠습니다. 전부랑 다. 1번 다들 어려워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돼야 돼. 그 어려움이.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어줬지 수업 때. 왜 50분에 가. 그럼 접점은 항상 중심과 이어보아라 라고 했지. 접점은 중심과 이어라. 접점은 중심과 이어라. 접점은 중심과 이어보면 수직하다. 접선과 중심과 이은 것이. 그럼 같고 같으니까 수직 원래 수직 무슨 각형? 정사각형이 나오더라. 그럼 다 길이 3으로 나오더라. 3. 그럼 여기에서도 HI 찾아줘야겠지. 왜?
그래. 착한 아이고. 저번에 한번 먹은 애가 있어가지고 던 거였거든. 같이 몰래 먹은 애. 우리 반에 그런 애 없지. 꿀꺽하고 그러면 안 돼. 어차피 교재 검사하면 다 꼬른다. 자, hi를 x로 두자. 그럼 ig 역시 x지. 그리고 fc는 그 길이가 6이지. 그럼 gc는 6이겠네. 마찬가지. 왜? 접점이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길이 같지 서로. 그럼 id의 크기가 얼마로 나와? 전체 9니까 6 빼기 x라 쓸 수 있지. cd는 여전히 6이야. 그러면 끝났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직각삼각형이 보여. 뭐? ICD. 그럼 6 더하기 x 빗변의 길이지. 그것의 제곱이 6 빼기 x와 6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럼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36이 x제곱 마이너스 12x에 36 더해서 72예요. 그럼 x제곱 날려주면 24x가 36이므로 x가 얼마? 2분의 3 나오지. 그래서 2분의 3을 썼겠구나. 근데 우리 hi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 구하라? id를 구하라. 즉 6 빼기 x의 값은 6 빼기 2분의 3이므로 2분의 9다. 여기서 핵심은 뭐야? 접점과 중심을 이었을 때 그 접점은 항상 중심과 이은 성분과 접선을 수직하고 그 수직 이용해서 정사각형 찾고 그 다음에 i 지소로 같다는 거 이용해서 이 둘이 같다는 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cf와 gc 같다는 거 이용하면은 각각 길이 표현이 가능하다.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변들 역시 x를 이용해서 길이 표현이 되니까 그걸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 찾아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찾으려는 값 찾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 자, 2번. 누굴 찾아라? PBQ의 둘레를 찾아라. 얘는 뭐야? 또 누굴 이으라고? 네버엔딩 접점과 중심 있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누구의 길이 같아? GQ, GE 같고 DP, PG 같지? 그럼 같은 것끼리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할게. 그럼 우리가 찾는 PBQ의 둘레는 PB 더하기 BQ 더하기 PQ인데 우리는 PQ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더하기야 PG 더하기 GQ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PB 더하기 PG는 이제 PB, BQ는 그대로인데 PG 대신에 PD 쓸 수 있고 GQ 대신에 QE 쓸 수 있지. 그럼 PB 더하기 PD는 뭐가 돼? BD가 돼. BQ 더하기 QE는 BE가 돼. 즉 BD, BE 찾으면 끝이야. 근데 BD, BE 역시 길이 똑같지. 선생님 전 그러면은 BD의 길이 X로 두겠습니다. 그럼 AD는 자연스럽게 9 빼기 X가 되고 BE 역시 그 길이 같으니까 X가 되겠죠. 왜? 접선의 길이니까 똑같겠네. B에서 뻗은 접선이잖아. 그럼 CE는 역시 8 빼기 X가 되고 FC 역시 8 빼기 X가 되겠군요. 그리고 AF는 마찬가지로 AD, AF 같고 CF, CE 같고 DP, DB, BE 같지.
그럼 AF 여전히 9 빼기 X. 아하! 그럼 AC의 길이가 9 빼기 X 더하기 8 빼기 X인데 그 둘의 합이 7이겠네요. 그럼 17 빼기 2X가 7이니까 X가 얼마? 5네. 끝. 그래서 단위 없으니까 그냥 5 써주면 되겠지 하면 7이겠지. 왜? 둘레는 요거 2배 해야지. 그래서 정답 10 되겠다. BD의 2배니까 둘레의 길이가. 그래서 10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케이.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들이. 얘 2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첫 번째, 무슨 각이 30도야? 세 글자? 원주각. 원주각이 30도면 중심각은 몇 도야? 60도. 원주각은 반띵되니까 중심각은 2배 돼야겠지. 중심각이 60도면 지금 중심 O라 했을 때 OA, OB 같으면 이등변 사각형이네. 그럼 두 밑각의 크기가 얼마야? 60도. 그럼 얘 무슨 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 10. 그럼 얘 100파이 제곱미터 쓸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얘 C의 위치를 어떻게 옮길 거냐면 OA의 연장선상으로 옮길 거야. 그럼 OA의 연장선상으로 C를 옮기면 C'이라 하자. C'의 각도가 30도지. 그렇지? 그러면은 AB가 10이야. 그리고 각 B 직각이야. 각 ABC'이 직각이니까 90도니까. 따라서 AC'은 그 길이가 얼마야? 2배 되니까 20m지. 따라서 AO의 길이는 얼마야? 10m네. 그럼 마찬가지 100파이 제곱미터 나오지. 해서 2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지름을 지나게끔 원주각을 옮겼을 때, 즉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직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비에 대한 각에 대한 삼각비를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 4번. 아, DT 안 됐구나. 낸 줄 알았는데. 원과 사각형. 되게 뭐지? 양치기 소년 같은 발언을 했네. DT에 낸다 했는데. 원과 사각형. DT에 낸다고 했음에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 본인을 뒤돌아봐야겠지. 자, 어떻다? 각 X를 찾는데 여기 30도예요. 근데 30도인 건 이용하기 어렵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BD 그리고 BAQ 먼저 보면은 자, OBC로 만든 원주각이 역시 BDC가 X면 BAC 역시 얼마나 X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PBD 생각해주면 PBD 생각해주면 누구? 요각. 결국 여기서 쓰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원조각과 삼각형의 외곽, 성질. 못내미로 그려졌는데 얘는 각 BPD와 각 PBD 합치면은 각 BDC랑 같잖아.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그러므로 여기가 더해서 x 나오려면 30 빼기 x지. 그치? 30 빼기 x야. 맞니? 뭔가 이상하지? 잠깐만. 자, 여기에서 2를 더해서 x가 나오려면 x 빼기 30이지? 뭔가 이상하더라 했어. x 빼기 30이지, 요 값이. 더해서 x 나오려면 x 빼기 30. 근데 삼각형 누구? ABQ에서 보면 이 각의 크기 몇 도? 110도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나왔네. 그럼 ABQ 삼각형에서 보면 각 X 더하기 각 X 마이너스 30도에 110도 더하면 180도다. 나왔지. 그럼 각 X의 2배는 100도네. 각 X가 50도 나오지. 결국 이렇게 70도 같이 나온 BQC 가지고는 못 찾습니다. 바로는 못 봐. 그럼 얘의 외곽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BQC가 원주각도 아니고 중심각도 아니라서 바로 못 써먹어. 얘의 외곽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막꼭지각들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오케이. 다음 5번. 자, 각 X 크기 구하제. 또 여기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한 문제 냈어. 한 문제 냈어. 안 낸 줄 알았네. 이 각이 180도 빼기 x니까 CDE가 x네. 근데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 어때? 각 x와 각 58도의 합이, 즉 DCE가 각 FAC와 무슨 소리야? FBC야. FBC와 BFC의 합이니까 그것은 x 더하기 58도네. 얘는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각 DC에서 각 DEC가 몇 도? 22도. 어렵지 않게 각 X 더하기 각 X 더하기 58도 더하기 각 X 더하기 22도가 180이므로 각 X 뭔가 이상하지? 각 X 뒤에 거 빼야지 하나. 각 X의 두 개 합한 거가 80도, 그게 180도. 그럼 각 X가 여전히 얘도 50도야? 그렇지, 얘도 50도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장 찍겠습니다.